창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정미선, 올해 55살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쥐어져 있고 잔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짝 들어오면서 레이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그 움직임을 바라보며 미선 씨는 멍하니 생각에 잠깁니다. 3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한 직장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일상이 어느새 세월이 되고 세월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녀는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한 작은 송별회, 케이크 위에 꽂힌 촛불,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짧은 인사. 그 순간 미선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뭔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았는데 그 가방 없이는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릴 적 고향 마을의 골목길입니다. 벽돌로 쌓인 담벼락, 그 위에 누군가 낙서처럼 써놓은 미선이는 달리기 1등, 그 글씨를 보며 웃던 친구들의 얼굴. 그때는 여름이었을까요?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그 시절. 초등학교 운동의 날 미선이는 정말로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빨간 리본을 가슴에 달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날의 기억.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미선이가 제일 빠르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지금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달리기를 멈춘 것은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 직장에 들어가면서 미선 씨는 더 이상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달렸을까? 미선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봅니다. 오후의 햇살이 아파트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저 멀리 공원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벤치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미선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렇게 걸어볼까?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따라옵니다. 지금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혼자서 산책하는 55 여자, 쓸쓸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미선 씨는 스스로를 비웃습니다. 뭐 하나 시작하려고 해도 이렇게 걱정부터 하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겠지. 그녀는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변화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했던 일상이 사라진 지금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선 씨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몇 개 떠 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언니, 잘 지내시죠? 우리 곧 밥 한번 먹어요.
미선 씨는 웃습니다. 그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그 메시지에 답장을 하려다가 손가락이 멈춥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응, 잘 지내. 너는? 이렇게 쓰면 너무 건조한 것 같고, 나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라고 쓰면 너무 무거운 것 같고, 결국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이때 창문 밖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창틀에 앉습니다. 참새입니다. 작고 갈색 깃털을 가진 참새가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미선 씨를 바라봅니다. 마치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미선 씨는 피식 웃습니다. 너는 좋겠다. 날개가 있으니까 어디든 날아갈 수 있잖아. 참새는 짹짹 소리를 내더니 다시 헐헐 날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선 씨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나도 날아갈 수 있을까?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나이에도 그 질문들이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아직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이제 그 질문들을 피하지 않기로 합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좋아, 일단 걸어보자. 내일 아침 산책을 나가보자.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미선 씨의 인생 2막을 여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미선 씨의 눈이 떠집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생체 리듬은 퇴직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대신 그녀는 운동복을 꺼냅니다. 어젯밤 미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산책을 나가보자. 간단한 결심이었지만 그 간단함 속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은 항상 출근을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새벽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미선 씨에게 작지만 큰 변화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자신을 바라봅니다. 회색빛 운동복을 입은 55세 여성.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고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기대감. 미선 씨는 운동화 끈을 조입니다. 끈을 묶으며 느껴지는 손끝의 감각이 낯섭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천천히 의식하며 운동화 끈을 묶어봤을까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상쾌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도를 비추고 있고 그 불빛 아래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웁니다.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미선 씨는 첫 발걸음을 뗍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이 공원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지만 30년 동안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차를 타고 지나쳤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으로만 봤던 곳입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나무들이 보입니다. 키 큰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나무들이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미선 씨.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운동화 밑창에서 자갈 밟히는 소리가 납니다. 드득, 드득. 그 소리가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미선 씨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 소리가 내 발걸음 소리구나. 당연한 생각이지만 새삼스럽습니다. 30년 동안 출근길에 바쁘게 걸으며 한 번도 의식해 본 적 없는 소리입니다. 그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발걸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 발걸음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저 걷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공원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70대쯤으로 보이는 남성입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무릎 위에 신문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신문을 읽는 모습이 그림처럼 보입니다. 미선 씨가 지나가자 노인이 고개를 듭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미선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합니다. 아, 네. 산책 나왔어요. 좋은 습관이지요. 새벽 공기가 참 맑아요.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미선 씨도 따라서 하늘을 봅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세요? 미선 씨가 묻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입니다. 벌써 10년째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작했지요. 처음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나와 보니 하루가 달라지더군요. 노인의 말에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퇴직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퇴직. 그 단어를 타인에게 처음 말해봅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시작이요? 인생 이막 말입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 미소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퇴직이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니까요. 미선 씨는 그 말을 곱씹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시간.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득 깨닫습니다.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공원에도 볼 게 참 많답니다. 노인이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합니다. 미선 씨는 작게 인사하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공원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연못이 나타납니다. 연못 표면에 새벽 하늘이 비칩니다. 물결 하나 없는 고요한 수면. 그 속에 비친 하늘은 실제 하늘보다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미선 씨는 연못가에 멈춰 섭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윤곽. 하지만 그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근합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오래된 친구 같습니다. 나 잘 지냈어?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물속의 자신에게. 그 순간 물 위로 오리 한 마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물결이 일어나고 그녀의 모습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곧 물결이 잠잠해지고 다시 모습이 선명해집니다. 흩어져도 다시 돌아오는구나.
미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자신도 지금 흩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못을 지나 더 안쪽으로 걸어갑니다. 나무가 우거진 오솔길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가로등도 없어서 더 어둡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근합니다. 나무들이 양옆에서 그녀를 감싸주는 것 같습니다. 걷다가 문득 멈춰섭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짹짹, 짹짹. 작은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지저깁니다.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은 새벽이지만 새들은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새들도 매일 아침 노래하는구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들은 매일 아침 노래합니다. 그것이 새들의 존재 방식이니까요. 그럼 나의 존재 방식은 뭘까? 미선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30년 동안 직장인 정미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타이틀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녀는 누구일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솔길을 빠져나오자 다시 넓은 광장이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작은 흰색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여성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미선 씨와 눈이 마주치자 여성이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미선 씨도 인사를 받습니다. 강아지 정말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이 녀석이 제 삶의 활력소예요. 덕분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성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요즘 새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 근처 사세요? 네, 저기 아파트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여기서 5년째 산책하고 있어요. 처음엔 혼자 걷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여성의 말에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오늘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렇구나. 잘하셨어요. 첫걸음이 가장 어렵거든요. 계속 나오시다 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성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미선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복을 입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그냥 자지 뭐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옵니다. 동쪽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해가 곧 떠오를 것입니다. 미선 씨는 벤치에 앉아 그 장면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일출을 보는 걸까요?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아침을 맞이했지만 정작 해가 뜨는 순간을 제대로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실내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아침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해가 떠오릅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붉은 태양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더 커집니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미선 씨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세상은 매일 새로 시작하는구나. 어제가 어땠든, 지난 30년이 어땠든, 태양은 매일 아침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선 씨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와 다릅니다. 더 가볍고 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갑니다. 점원이 문을 열고 있고 빵 굽는 냄새가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신문 배달원이 아파트 입구에서 신문을 정리하고 있고 우유 배달 트럭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출근하느라 바쁠 때도, 야근하느라 피곤할 때도 세상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섭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미선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십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식탁을 비춥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의 경험을, 노인의 말을, 여성의 미소를, 떠오르는 해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내일도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것이 작은 시작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그저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는 것. 하지만 미선 씨는 압니다. 이 작은 시작이 그녀의 삶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마치 연못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가 물결을 만들어내듯이 산책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새벽 산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알람 없이도 5시 30분이면 눈이 떠지고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공원의 노인과는 이제 서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은퇴한 중학교 교사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여성의 이름은 김순희 씨. 혼자 사는 60대 여성으로 강아지 복실이가 그녀의 가족입니다. 작은 인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루트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이 동네에 산 지 15년이 되었지만 천천히 걸으며 골목을 둘러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차로 이동했고 목적지만 향했으니까요. 골목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아늑합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집 마당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가 느긋하게 털을 핥고 있습니다. 골목 모퉁이의 대문 앞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고 빨간 제라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미선 씨는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골목을 따라 걷다가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추억다방. 낡은 나무 간판에 손글씨로 쓰인 이름입니다. 간판 아래로 작은 계단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 옆에는 작은 칠판이 세워져 있고 분필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전 6시 오픈. 커피와 차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선 씨는 시계를 봅니다. 6시 15분. 들어가 볼까? 잠시 망설이다가 계단을 내려갑니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딸랑딸랑 울립니다. 찻집 안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입니다. 낮은 천장, 어두운 조명,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로 보이는 거리 풍경, 사람들의 모습, 옛날 간판들. 그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입니다. 카운터 뒤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고개를 듭니다.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하얀 머리를 뒤로 묶고 갈색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겹습니다. 산책하다가 간판을 봤어요. 처음 와보는데 오래되신 것 같네요. 미선 씨가 말합니다. 벌써 40년째입니다. 제 남편이 시작했던 곳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 미소에는 그리움과 평온함이 섞여 있습니다.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따뜻한 차 한 잔 주세요. 미선 씨는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창문은 반지하라 작지만 그 작은 창으로 골목길이 보입니다.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입니다. 할머니가 차를 가져옵니다. 작은 찻잔에 담긴 따뜻한 대추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천천히 드세요. 여기는 서두르는 곳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하고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갑니다. 미선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벽에 사진들을 하나씩 둘러봅니다. 오래된 극장 앞에 줄 선 사람들, 교복 입은 학생들이 걷는 거리, 재래시장의 풍경,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흑백 사진이지만 그 속의 사람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춥니다. 골목길 담벼락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4명의 여자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습니다.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로 1985년 청운동 골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선 씨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 사진 속 왼쪽에서 두 번째 아이. 그건 자신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미선 씨는 벌떡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갑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합니다. 그 시절 자신의 모습, 옆에 서 있는 친구는 미영이, 그 옆은 수진이와 혜진이. 중학교 2학년 때 단짝이었던 친구들입니다. 저기, 혹시? 미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부릅니다. 네, 뭐가 필요하세요?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저 사진이요. 저기 있는 아이 중 한 명이 저인 것 같아요. 미선 씨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봅니다. 정말요? 세상에. 이 사진은 제 남편이 찍은 거예요. 그때 남편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동네 곳곳을 다니며 찍었거든요. 그 중 하나가 이 사진이에요. 저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저예요. 여기가 청운동이었군요. 제가 중학교 때 살던 동네예요. 미선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럼 이 친구들도 아시겠네요? 할머니가 묻습니다. 네, 제 친구들이에요. 미영이, 수진이, 혜진이. 우리 4명은 맨날 붙어 다녔어요. 학교 끝나면 이 골목에서 놀고, 여름에는 앞집 할머니가 주신 아이스크림 먹고, 말을 하다가 목이 메입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소녀들, 담벼락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고 고무줄놀이를 하고 딱지치기를 하던 시절, 시험이 끝나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비밀 이야기를 속삭이던 날들. 앉으세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할머니가 미선 씨를 자리로 안내하고 본인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미선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때 꿈이 많았어요. 미영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고, 수진이는 가수가 되고 싶어 했어요. 혜진이는 간호사,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작가요? 좋은 꿈이네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꼭 작가가 될 거라고. 매일 일기를 쓰고 짧은 이야기를 만들고 친구들에게 읽어주곤 했어요. 친구들은 재미있다고 했고 선생님도 글을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럼 작가가 되셨나요? 할머니의 질문에 미선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안 됐어요.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입시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글 쓰는 건 뒷전이 됐어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30년을 거기서 일했어요. 미선 씨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았어요. 아니, 쓸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그렇게 미루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줍니다. 근데 얼마 전에 퇴직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옛날 노트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제가 쓴 글들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때의 제가 보였어요. 꿈 많고 열정적이고 두려움 없던 그 소녀가.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노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어디로 간 걸까? 그 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저 잠들어 있었던 거지요. 네. 꿈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깨어날 순간이 와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네요. 할머니의 말에 미선 씨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휴지를 건넵니다. 미선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55세예요. 이 나이에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 남편은 60세에 사진을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카메라를 들었고 10년 동안 이 동네 곳곳을 찍었어요. 저 벽에 있는 사진들 모두 남편이 찍은 거예요. 미선 씨는 벽의 사진들을 다시 봅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다고.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인다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졌다고.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55년을 살아온 경험, 30년을 일한 경험, 그 모든 게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20대가 쓸 수 없는 이야기, 30대가 쓸 수 없는 이야기를 당신은 쓸 수 있어요. 미선 씨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습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늦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제야 준비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할머니가 묻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미영이는 결혼하고 부산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고 수진이와 혜진이는 소식을 몰라요. 찾아보세요. 요즘은 SNS도 있고 동창회도 있잖아요. 그게 용기가 안 나요. 30년 넘게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찾으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반가워할 거예요. 친구라는 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관계니까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카운터로 갑니다. 그리고 작은 액자를 하나 가져옵니다. 이거 가지세요. 액자 안에는 아까 그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내 소녀가 웃고 있는 사진. 네.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고 복사본은 여러 장 있어요. 당신 거니까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 씨는 액자를 가슴에 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차를 따라줍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55세,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당신의 이막이 지금부터 열리는 거예요. 이막. 미선 씨는 그 단어를 반복합니다. 인생 이막. 1막에서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2막에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1막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2막에서는 이룰 수 있을까요? 할머니, 저 다시 글을 써보려고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좋아요. 써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그 30년의 시간, 지금 이 순간의 감정, 모두 글이 될 수 있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쓰세요. 오늘 이 찻집에 온 이야기, 사진을 발견한 이야기, 친구들을 떠올린 이야기, 모두 당신의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찻집을 나서는 미선 씨의 손에는 액자가 들려 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30년 전 이 골목을 뛰어다니던 소녀. 그 소녀가 지금 다시 이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꿈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을 다시 꺼낼 시간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새들이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가볍게. 미선 씨도 이제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 씨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는 책상 한쪽에 세워두었습니다. 내 소녀가 웃고 있는 그 사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꿈을 이뤘니?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커서가 깜빡입니다. 흰 화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미선 씨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무엇을 써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을까? 55세에 시작하는 게 맞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전 9시. 남편은 출근했고 집은 조용합니다. 글을 쓰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환경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미선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했지? 오늘 이야기를 쓰라고 했지. 그래, 오늘 이야기.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운명처럼 한 찻집을 발견했다. 첫 문장입니다. 타이핑하고 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미선 씨는 계속 씁니다. 추억다방이라는 이름의 그곳에서 나는 30년 전 나를 만났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15살의 나. 문장이 하나둘 쌓여갑니다. 찻집의 분위기, 할머니의 모습,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을 발견한 순간의 충격. 모든 것을 글로 옮깁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을 보니 500자 정도 써져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뿌듯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쓴 글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어딘가 어색합니다. 문장이 딱딱하고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선 씨는 지우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춥니다. 아니야, 일단 끝까지 써보자. 수정은 나중에 하자.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뭘 써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까까지 생생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흐릿해집니다. 미선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댑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30년 동안 글을 안 썼는데 갑자기 쓸 수 있을 리가 없지. 나는 이제 작가가 될 수 없어. 너무 늦었어. 부정적인 생각들이 쏟아집니다. 미선 씨는 노트북을 덮습니다. 책상에서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의 평범한 풍경, 주차된 차들, 놀이터, 산책하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 굳이 글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그 순간 책상 위의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 속 소녀가 웃고 있습니다. 꿈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미선 씨는 가슴이 아려옵니다. 미안해. 나 아직도 용기가 없어. 시계를 봅니다. 오전 10시. 운동화를 신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습니다. 공원으로 향합니다. 오전의 공원은 새벽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햇살이 밝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 조깅하는 젊은이, 유모차를 밀며 걷는 젊은 엄마. 연못가에 앉습니다. 물 위로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평온해집니다. 미선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강아지 복실이를 데리고 산책 나온 김순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순희 씨. 오늘은 늦게 나오셨네요. 오늘 복실이가 늦잠 자는 바람에요. 미선 씨는 새벽 산책 끝나고 다시 나오신 거예요? 네. 좀 답답해서요. 미선 씨의 표정을 본 순희 씨가 옆에 앉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글을 쓰려고 했던 것, 하지만 막혔던 것, 그리고 자신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순희 씨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순희 씨가 입을 엽니다. 미선 씨, 저 좀 보세요. 네. 저 지금 몇 살로 보여요? 60대 초반? 63살이에요. 그리고 이 복실이 작년에 분양받았어요. 순희 씨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사실은요, 저도 오랫동안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부터요. 하지만 항상 핑계가 있었어요. 바쁘다, 돈이 없다, 집이 좁다, 나중에 하자. 그렇게 50년을 미뤘어요. 미선 씨는 순희 씨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3년 전이에요. 갑자기 혼자가 됐죠. 집이 너무 조용하고 외로웠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하며 살았나?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나? 순희 씨의 목소리가 잔잔합니다. 그때 떠오른 게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분양받았어요. 62살에요. 주변에서는 말렸어요. 이 나이에 강아지를 키우면 어떡하냐. 산책시키기 힘들다. 병원비 많이 든다고요. 하지만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게 제가 평생 원했던 거였다는 걸. 매일 아침 복실이가 저를 깨워요. 산책을 나가자고 꼬리를 흔들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순희 씨가 복실이를 안아 올립니다. 복실이가 순희 씨의 얼굴을 합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만약 나이가 많으니까, 늦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포기했다면 저는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미선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미선 씨도 마찬가지예요. 55세가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65세에도 그때 시작할 거라고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선 씨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처음 복실이를 데려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밥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산책은 언제 시켜야 하는지,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복실이가 초콜릿을 먹어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어요. 순희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씩 배워갔어요. 지금은 복실이가 뭘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늘어요. 실력도 자신감도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서툴 거예요. 문장이 어색하고 표현이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 쓰다 보면 늘어요. 중요한 건 계속하는 거예요. 미선 씨는 순희 씨의 말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래, 계속하는 것. 복실이가 미선 씨에게 다가와 손을 합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혀의 감촉. 미선 씨는 웃음이 나옵니다. 복실이도 응원하는 것 같네요. 순희 씨가 말합니다. 고마워요, 순희 씨. 그리고 복실아. 미선 씨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다릅니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다시 엽니다. 아까 쓴 글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500자.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이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야. 500자든 50자든. 그리고 다시 씁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손가락이 가볍게 움직입니다. 할머니의 말, 순희 씨의 이야기, 복실이의 따뜻한 혀. 모든 것이 글이 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는 1500자가 써져 있습니다. 미선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색한 문장도 있고 표현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의 이야기니까요. 진짜 그녀의 목소리니까요.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 이름을 정합니다.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 1장. 엔터를 칩니다.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해냈습니다. 첫걸음을 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그녀는 해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오후의 빛.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닙니다. 미선 씨는 그 먼지를 보며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빛나고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비록 작은 먼지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빛을 받으면 누구나 빛날 수 있으니까요. 책상 위에 액자를 봅니다. 사진 속 소녀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미선 씨도 그 소녀를 보며 웃습니다. 맞지? 나 했어. 늦었지만 시작했어. 소녀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계속해. 미선 씨는 노트북을 다시 엽니다. 새 파일을 만듭니다.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 2장. 제목을 입력하고 커서가 깜빡입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새로운 문장이 써집니다. 창밖에서 새가 울고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미선 씨도 계속 나아갑니다. 한 글자, 한 문장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립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미선 씨는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나 오늘 기분 좋아. 남편이 답장합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미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타이핑합니다. 응. 오늘 나 작가의 첫걸음을 뗐어.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2장이 반쯤 써져 있습니다. 미선 씨는 계속 씁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방 안에 긴 그림자가 드리울 때까지 손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압니다. 용기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렇게 2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2걸음이 모이면 언젠가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미선 씨는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딸깍 딸깍. 그 소리가 저녁의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소리처럼.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의 서재 책상 위에는 이제 노트 3권이 쌓여 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들, 아이디어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완성해간 이야기들. 노트북 파일에는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15개의 챕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도 많고 고쳐야 할 문장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미선 씨를 주눅 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렙니다. 고칠 부분이 있다는 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미선 씨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추억다방으로 향합니다. 한 달 전 그 사진을 발견했던 그곳. 할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 달 전에는 낯설었던 이 길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저 담벼락에 금이 간 자국, 저 집 창가의 화분, 모퉁이의 고양이. 모든 것이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추억다방 계단을 내려갑니다. 딸랑딸랑 익숙한 종소리.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는 미선 씨를 보자 환하게 웃습니다. 미선 씨, 한 달 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할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미선 씨는 창가 자리에 앉고 할머니가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차. 하지만 미선 씨는 다릅니다. 노트북을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립니다. 할머니, 저 썼어요. 제 이야기를. 화면에는 파일 목록이 떠 있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각 장마다 3,000자에서 5,000자, 총 6만 자가 넘는 분량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세상에, 이 많은 걸 한 달 만에? 네, 매일 조금씩 썼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500자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2,000자씩 쓰기도 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요. 미선 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쓰셨어요? 제 이야기요. 퇴직하고 나서의 방황, 잊었던 꿈을 다시 발견한 이야기, 새벽 산책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 찻집에서 사진을 발견한 그날의 이야기도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제 30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걸요. 미선 씨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 힘들었던 순간들, 보람 있었던 순간들, 모두 제 자산이에요. 20대의 저는 이런 글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55년을 살아온 지금의 제가 쓸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미선 씨의 손을 잡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세월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할머니,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이 글을 세상에 내놓아도 될까요? 제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도 괜찮을까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왜 안 되겠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기가 안 나서요. 미선 씨, 한 달 전에는 글을 쓸 용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6만 자를 쓰셨어요. 이미 큰 용기를 내셨어요. 할머니의 말에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예요. 블로그에 올려보세요. 작은 커뮤니티에 공유해보세요. 누군가 읽고 위로받을 거예요. 그럴까요? 확신해요. 제가 당신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당신이 쓴 이야기는 진심이 담겨 있을 거예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에요. 미선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한 달 전 여기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미선 씨가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십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 많은 순간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할머니, 저기 사진들처럼 제 글도 누군가의 순간을 기록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진이 시각적 기록이라면 글은 감정의 기록이에요. 둘 다 소중해요. 미선 씨는 노트북을 덮습니다. 오늘부터 블로그를 시작할게요. 55세, 인생 2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좋은 제목이네요. 할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미선 씨는 뒤돌아봅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여기는 항상 열려 있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며 미선 씨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시간처럼, 인생처럼.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블로그를 엽니다. 새 계정을 만듭니다. 아이디 라이프 액트 2. 블로그 제목 55세. 인생 2막의 시작. 첫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세, 30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작가를 꿈꿨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꿈이 죽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이 블로그는 제 인생 2막의 기록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 글을 다 쓰고 공개 버튼을 누릅니다. 떨립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입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구름이 분홍빛을 띱니다. 아름답습니다. 미선 씨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앉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고 노을을 바라봅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 앉아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고 있다는 것,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 저녁 거의 다 됐어. 미선 씨가 부엌으로 갑니다. 남편이 서재를 지나가다 멈춥니다. 요즘 매일 여기 앉아 있더니 뭐 하는 거야? 글 써. 내 이야기. 미선 씨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 갑자기? 응. 어렸을 때 꿈이었어. 기억 안 나?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랬지. 너 대학 때도 문예 창작 동아리 했었잖아. 맞아. 그거 기억하네. 그래서 어때? 재미있어? 남편이 묻습니다. 미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같아. 남편이 미선 씨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잘하고 있어.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그래. 응.
퇴직하고 처음 며칠은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야.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편의 회사 이야기, 미선 씨의 블로그 이야기. 평범한 대화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담겨 있습니다. 식사 후 미선 씨는 다시 서재로 갑니다. 블로그를 확인합니다. 첫 게시물에 댓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저도 올해 58세,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글을 읽고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해요. 미선 씨의 가슴이 뜁니다. 단 한 명이지만 누군가 읽었습니다. 누군가 위로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답글을 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늦은 건 없어요. 엔터를 누르고 미선 씨는 미소 짓습니다. 창밖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재의 작은 스탠드 불빛이 따뜻하게 방을 비춥니다. 미선 씨는 새 파일을 엽니다. 내일 블로그에 올릴 두 번째 게시물을 쓰기 시작합니다. 새벽 산책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제목을 정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 순희 씨와 복실이의 이야기, 연못가의 오리들, 떠오르는 해.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됩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입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의 느낌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이 느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트북 옆 액자를 봅니다. 내 소녀가 웃고 있는 그 사진. 미선 씨는 사진 속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맞지? 나 해냈어. 30년 늦었지만 해냈어. 사진 속 소녀가 답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계속해. 이제 시작이야.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웁니다. 딸깍, 딸깍, 딸깍. 그 소리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소리입니다.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미선 씨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50대라는 나이, 60대라는 나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어요. 부모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잊고 있던 꿈이 있나요?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이 있나요? 지금 꺼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저는 55세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00자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일 수천 자를 씁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서툴러요. 하지만 행복해요. 나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걸음만 떼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모여서 길이 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55세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함께 인생 이막을 열어봐요. 이번에는 우리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로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건드렸다면 좋겠어요.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부드럽게 열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이 떠올랐다면 공유 버튼, 다음 영상 업데이트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